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버텨낸 자에게 하늘이 뒤늦게 보상을 내리는 건지 말이에요. 지금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니 제법 독하게 성공했다느니 하면서 치켜세우곤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현재 제 분야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은 유통 전문 업체의 대표 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거든요. 지금이야 번듯한 내 집 마련도 하고 남들 눈에 제법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양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아픔을 딛고 오롯이 제 피와 땀으로만 일궈낸 소중한 성공인 셈이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올라왔기에 저는 일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매섭고 철두철미한 편이에요. 타협을 모르는 냉정함이 지금의 탄탄한 안정을 만든 원동력인 겁니다. 그렇게 제법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니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사업으로 꽤 성공해서 돈을 쏠쏠하게 만진다는 이야기가 건너건너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자마자 기가 막히게도 제 인생에 가장 어둡고 잔인했던 암흑기를 선사했던 그 인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다름 아닌 지독한 노름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하고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던 전 남편과 올케인 저를 하녀 취급하며 온갖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전 시누이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귀신같이 새 번호로 전화를 걸어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무심코 받았더니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대뜸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야, 너 번호 바꾼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너 요즘 사업 대박나서 돈벼락 맞았다며? 야, 그래도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 내가 너 걷어주고 키워준 공이 있는데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나 지금 사채비 때문에 조폭들한테 쫓겨서 죽기 직전이니까 당장 돈 몇 억만 좀 보내봐라. 너한테 그 정도는 껌값이라며.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그 당당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번엔 전 신우이라는 인간이 다른 번호로 문자를 잔뜩 남겨놨더군요. 옳게. 아니 이제 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 이번에 새로 가게 하나 창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 좀 넉넉하게 대줘. 어쨌든 우리 남동생이랑 살았던 정이 있는데 핏줄이 잘 되어야 옳게도 좋은 거잖아. 옛날 일은 다 잊고 좋게 지내자. 응? 돈 좀 빨리 융통해줘 당장. 과거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직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구질구질하고 끈질기게 돈을 요구해오는 꼬락선을 보며 저는 깊은 진저리를 쳤죠. 저는 그 인간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신 차단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하면 또 다른 번호로 걸어오고 또 차단을 하면 대포폰으로 문자를 남기는 그 끈질긴 집착은 쉽게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 지독한 소음과 끈질긴 구걸 때문에 제 마음은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인간 혐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가 다시금 후벼 파지면서 제 마음의 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게 닫혀버렸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냥 서늘하고 매정한 눈빛만을 번뜩이는 냉정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더라고요. 제 분야에서 제법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유통 전문 업체를 이끌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미팅과 결제 서류에 파묻혀 지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번듯하게 마련한 제 집을 저 혼자 돌볼 시간은 당연히 전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주실 입주 가사 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죠.
워낙 제 성격이 꼼꼼하고 깔끔을 떨다 보니 웬만해서는 마음에 차는 사람 없었는데 다행히 기존에 일하시던 이모님이 제 마음에 쏙 들게 살림을 참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이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말이죠. 손때 묻은 사람이 나가면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 또 제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면접을 몇 번이나 봐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 심정을 눈치채셨는지 이모님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대표님,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손도 야무지고 음식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한 분을 수소문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심성도 어찌나 착하고 고우신지 저보다 살림은 100배는 더 잘하실 분이에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면접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좋은 분이겠네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 알아볼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워낙 신뢰하던 이모님이 신신당부를 하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길래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와중에 가사 도우미를 다시 구하는 수고를 덜었으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대망의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기로 한 약속 시간에 맞춰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띡띡띡 들리더라고요. 침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저는 새로 오신 분과 가볍게 인사라도 나눌 생각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새 도우미 아줌마의 차림새가 어딘지 모르게 참 기묘했습니다. 날이 그리 춥지도 않은데 머리에는 커다란 수건을 깊숙하게 싸매고 있었고 얼굴엔 커다란 마스크를 귀 뒤까지 바짝 당겨서 꽁꽁 쓰고 있었거든요. 거의 눈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상태였습니다. 보통 새로 일하러 오면 고개를 들고 화사하게 인사를 건네기 마련인데 그 아줌마는 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거실 구석을 쓸고 닦는 데만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는 그 가녀린 뒷모습과 특유의 쩔뚝거리는 좁은 걸음걸이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묘하게 눈에 익고 익숙한 느낌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어떤 사람의 형상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며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도리지를 쳤지만 한 번 의심이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밀려왔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 아줌마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줌마, 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얼굴은 보고 통성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답답하게 왜 집안에서 마스크를 그렇게 꽁꽁 쓰고 계세요?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제 차가운 음성에 아줌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사정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수건을 더 깊숙이 눌렀으며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필사적으로 피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아줌마의 마스크를 거칠게 벗겨냈어요. 마스크가 툭 떨어지고 감춰져 있던 얼굴이 제 눈앞에 완전히 드러난 순간 제 심장은 바닥을 치고 저 아래 지옥 끝까지 사정없이 내려앉는 것만 같더군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제 결혼 생활에서 그나마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아껴주었던 전시모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법 성공해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한 제 집에 과거 시댁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전시모가 허드렛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경악스러운 충격도 잠시, 제 머릿속에는 슬픔이나 반가움 같은 감정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의심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무섭게 휘몰아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구질구질하게 주야장천 연락을 해대며 돈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제 집 주소까지 완벽하게 알아내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 늙은 전시모까지 한통속이 되어 의도적으로 접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전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매수했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덫을 놓고 가사도우미로 위장해 내 완벽한 성벽 안으로 기어들어왔다는 철저한 오해와 배신감이 제 온몸을 지배해버린 것이었죠. 전시모는 마스크가 벗겨지자마자 절 알아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떨어뜨린 채 머리에 썼던 수건으로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기 시작하더군요.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전 그런 전시모를 향해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제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서늘한 침묵만이 맴돌았고 저는 그 무거운 침묵으로 바닥에 엎드린 전시모를 무섭게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수작이에요? 이젠 어머님까지 그 인간들이랑 한패가 돼서 내 집까지 기어들어온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나한테 또 무슨 돈을 뜯어내려고 가사도우미 위장까지 하면서 여기로 온 거냐고요? 제 차가운 음성에 전시모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비참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마스크와 수건을 다급하게 챙겨 들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고 허겁지겁 일어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내가 얼른 나가마. 정말 미안하다 얘야. 쩔뚝거리는 다리로 현관을 향해 다급하게 발을 옮기는 전시모의 뒷모습을 보며 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현관문 앞을 몸으로 꽉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딜 그냥 가시려고요?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제 집 안방까지 기어들어 오셨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도망치면 끝인 줄 아세요? 당장 소파에 앉으세요. 도대체 그 인간들이랑 무슨 모의를 하고 온 건지 제 입으로 똑바로 듣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 냉정한 어조에 전시모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거실 소파 끝자락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을 어찌할 바를 몰라 연신 쥐어뜯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미묘하게 쿵쾅거렸지만 전 애써 마음을 더 차갑게 굳혔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제 확신은 변함이 없었기에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전시모를 내려다보며 매섭게 몰아붙였죠. 말씀해보세요. 전 남편이랑 전 시누이가 그렇게 밤낮으로 번호 바꿔가며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젠 먹히지도 않으니까 어머님까지 보낸 거죠? 옛날에 저한테 조금 잘해주셨던 기억 이용하면 제가 마음 약해져서 돈이라도 덜컥 쥐어줄 줄 알았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이제 옛날에 그 멍청하고 착해 빠진 며느리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려고 짜고 들어온 건가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전시모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시모는 굳은 살이 엉망으로 박히고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려다 제 차가운 눈빛에 놀라 황급히 손을 거두더니 제 발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을 쿵쿵 쥐어뜯으며 피눈물 어린 애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얘야,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로 돈을 바라겠니? 내 자식놈들이 지은 죄가 많아 벌을 받았는지 이제 늙고 병든 이 몸뚱이 하나 편히 뉘어둘 곳이 없구나. 청소든 설거지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나 한 번만, 이 못난 노인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니? 나 정말 갈 곳이 없다 얘야.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면서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우는 전시모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지은 죄가 많아 벌을 받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며 갈 곳이 없어서 청소부라도 하겠다는 그 절박한 음성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거든요. 자식놈들과 똑같이 제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덫을 놓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제 발밑에서 서럽게 무너져 내리는 전시모의 비참한 구걸을 마주하니 가슴 한 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과거 시댁 구석에서 유일하게 재편이 되어줬던 노인의 철저한 몰락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순 없었습니다. 지독한 인간 혐오와 전 남편 일당에 대한 적개심이 제 방어벽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붉어지려는 눈시울을 억지로 내리누르고 짐짓 더 차갑고 서늘한 어조로 무릎 꿇은 전시모를 향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추하기 왜 이러세요? 당장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며느라 어쩌고 하면서 감정에 호소할 생각 마세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소리라세요? 제 윽박지름에 전시모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소파 위로 다시 올라앉았습니다. 전 일부러 허리에 손을 올리고 눈빛을 매섭게 다잡으며 차갑게 지시했죠. 일단 여기 가사 도우미로 오신 거니까 일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봐서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오늘 거실 청소랑 주방 정리부터 완벽하게 끝내놓으세요. 구석에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땐 국물도 없이 당장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제 쌀쌀맞은 다그침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듯 전시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약속할게. 깨끗하게 해놓으마.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싹 쓸고 닦을 테니 제발 내쫓지만 말아다오. 소파에서 일어난 전시모는 허리가 기억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쩔뚝거리는 다리로 청소기를 붙잡고 거실 구석구석을 필사적으로 쓸고 닦기 시작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을 아는 채 서재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파 앞에서 피눈물을 쏟아내던 전시모의 그 처절한 눈빛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아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을 버티며 자수성가한 유통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사람의 눈물이나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판을 그르치기엔 그동안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어요.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책상 앞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금융권과 흥신소 쪽에 발이 넓은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대표,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오빠, 미안한데 급하게 사람 뒷조사 하나만 해줘. 예전 내 시어머니였던 노인네인데 최근 행적이나 주변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그리고 전 남편이랑 전 시누이 그 인간들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 샅샅이 파악해줬으면 해. 서류 나오는 대로 내 개인 이메일로 바로 쏴줘. 최대한 빨리 부탁해. 전 시어머니? 알았어. 내 라인 동안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연락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니 서재문 너머로 전시모가 쩔뚝거리며 청소기를 돌리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기억은 잔인하고 처참했던 과거의 결혼 생활 속으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완고하고 평범한 공직자 집안이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셨던 부모님은 결혼 전 남편의 그 화려하고 허황된 말솜씨 속에 감춰진 이기적인 불성실함을 단박에 알아보곤 제 결혼을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극구 반대하셨었죠. 하지만 눈이 멀어 있던 저는 부모님 앞에서 온갖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사람을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라며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고 가출하듯 결혼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오만했던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인연이 완전히 끊긴 채 저는 홀로 그 지옥 같은 시댁 구석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으니까요. 기댈 친정이라는 구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눈치챈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결혼 서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네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빈손으로 굴러들은 쓸모없는 여자야. 알아?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너 갈 데 없는 거 우리 집안이 불쌍해서 걷어준 줄이나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왔는데? 누가 집까지 나오면서 나한테 오라고 했냐? 결국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딸이 아무리 남자 때문에 집 나간다 해도 진짜 연 딱 끊는 부모님이 어딨냐? 결국엔 네가 너희 집에서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식이었던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넌 이 집에서도 쫓겨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나 잘해. 그때 전 남편 놈은 매일같이 제 면상에 대고 이런 끔찍한 폭언을 쏟아부으며 저를 철저하게 하녀 취급했고 숨막히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체가 저를 사람 대접 안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남편의 누나인 전신우이라는 인간은 한술 더 쳐서 시댁에 올 때마다 아주 대놓고 상전 노릇을 하며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제가 밤새 코피 쏟아가며 일하고 와서 겨우 차린 밥상 앞에서 전신우이는 숟가락을 탁탁 던지며 온갖 구박을 부려댔습니다. 옳게는 집안 꼬라지를 왜 이따위로 해놓고 살아? 친정에서 부모한테 버림받고 시집왔으면 감사한 줄을 알고 살림이라도 똑부러지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수준 떨어지게 진짜 왜 이래? 이래서 근본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남편 누나의 그 선 넘는 비아냥에 저도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맞받아쳤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근본 없이 자라지 않았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밤새 코피 쏟아가며 일하고 와서 차린 밥상인데 반찬 투정 부리시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 반박에 전 시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전 남편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죠. 야, 네 마누라 내가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눈 부릅뜨면서 큰소리 친다? 아주 날 잡아먹겠어.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어? 전 남편은 저를 무섭게 노려봤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잖아요. 형님이 먼저 반찬 투정에 괜한 트집까지 잡으면서 친정까지 들먹이니까 저도 참다 한마디 한 거잖아요. 이것 봐,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거. 그리고 옳게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너 부모한테 대못 받고 가출해서 내 동생이랑 결혼했고 네 부모들도 너랑 연 끊는 거 맞잖아. 여기에서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긴 해? 억울하면 네 친정 가서 일러 바치든가. 갈 친정이나 있니? 전신우이와 전남편이라는 인간들이 제 면상에 대고 쌍으로 짓거리는 그 잔인한 폭언을 들으며 저는 기댈 곳 없는 서러움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전남편 놈마저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전신우이 역성을 들며 저를 윽박질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때까진 참을만 했어요. 진짜 힘듦은 그 후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옥이란 단어는 딱 그때의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 얘기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며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월급과 보너스까지 샅샅이 뒤져서 강제로 빼앗아 가더니 그 돈으로 도박판을 전전하기 바빴습니다. 나중엔 대놓고 다른 여자와 외도까지 일삼는 정황이 제 눈에 뻔히 보일 정도였죠. 그쯤 되니 저도 정말 이악 물고 이혼하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죠.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왜 바보같이 도망을 안 가냐, 경찰에 신고하고 나오면 그만 아니냐고 쉽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였어요. 야, 네 부모도 널 버렸는데 네가 여기서 나가면 어딜 갈 건데? 너 나가면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네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해? 내 앞에서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손바닥 아니라고, 알아? 매일 밤 제 머리채를 잡고 지지배라며 소리를 지르는 전 남편과 옳게는 주제 파악을 하라며 비아냥대는 전 시누이의 지독한 가스라이팅에 수년간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제 정신은 난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무력감에 완전히 지배당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고립은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이 제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을 모조리 빼앗아 통제했기에 제 수중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해도 차비 몇천 원이 없어서 쩔쩔매야 하는 처지였고, 핸드폰 요금마저 남편이 쥐고 온 드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를 주저앉힌 건 제 오만함으로 인연을 끊어버린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부모님 가슴에 2번 대못을 박는 것 같았고, 염치 없이 찾아가 나 좀 살려달라고 비빌 친정조차 제 손으로 없애버렸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채 전 그저 날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화초처럼 지옥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남몰래 품어주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시모였습니다. 전시모는 시누이와 전 남편의 악독한 만행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저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전 남편 놈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와 살림살이를 부수며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울 때면 어머님은 언제나 제 앞을 가로막아 서셨죠. 이 천벌을 받을 인간들아! 밤낮으로 고생하며 돈 벌어오는 애한테 너희가 사람이면 어떻게 이러냐! 날 죽이고 가라 이놈들아! 자식 새끼들의 매질과 폭언을 대신 몸으로 맞아내며 저를 안고 달래주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방 구석에서 제 멍든 손을 꼭 잡고 소리 죽여 우시면서 어머니는 낡은 손수건에 꽁꽁 싸둔 쌈짓돈을 제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 주시곤 했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놈들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들이라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 시장 바닥에서 내가 겨우 모은 돈인데 저 인간들 모르게 숨겨뒀다가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약이라도 사 바르거라. 꼭 네 몸부터 챙겨야 한다 얘야.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 없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내 자식들이 만든 지옥에서 네가 고생하는 건데 날 원망해야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어떡해. 하여튼 착해서는. 어쨌든 이 돈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네가 다 써야 해. 알겠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된 회사 일과 전 시누이의 독박살림 구박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면 전 시모는 자식들 몰래 주방으로 기어들어 오다시피 하셔서 제 손에 따뜻한 밥숟가락을 쥐어주셨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걸 알면서도 며느리 굶기는 건 차마 못 보겠다며 눈물로 밥을 지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제 가슴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었죠. 전 남편의 폭력과 도박이 극에 달해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그날도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절망하던 제 앞에 전시모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후 자금을 들고 나타나 제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여기 더 있다간 네가 진짜 죽는다. 제발 내 아들 새끼 버리고 도망쳐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 애미가 같이 가줄 테니 당장 법원으로 가자. 어머님은 자식들 몰래 직접 제 손을 잡고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준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특히 이혼 도장을 찍던 마지막 날 법원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전 시모는 평생 아끼고 모아둔 전세금과 노후 자금이 담긴 뭉칫돈을 제 손에 꽉 쥐어주셨던 겁니다. 전 남편에게 감시당해 단돈 100원도 없던 제게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신 셈이었죠. 친정에도 못 가고 갈 곳 없는 거 다 안다. 이 돈 가지고 어디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몸부터 추슬러라.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자식 새끼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미안하고 또 고맙다 얘야. 법원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목이 메어 말씀하시던 전 시모의 그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번쩍 눈을 뜨니 눈앞에 보인 것은 피눈물 나게 버텨낸 끝에 마침내 이뤄낸 제 번듯한 서재방 책상이었죠.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을 거친 손길로 훔쳐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드디어 지인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뜬 것이었죠. 침을 꼴깍 삼키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지인이 보낸 메일 속 첨부 파일을 열어내려가던 제 손은 서서히 굳어지다 못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채워진 전시모의 최근 행적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실상 그 자체였으니까요. 전시모는 제 돈을 뜯으러 자식놈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도적으로 위장해서 제 집에 들어온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죠. 과거 저희가 이혼할 때 전시모가 제 손에 몰래 전 재산과 전세금을 쥐어주며 옥탑방을 얻게 해줬다는 사실을 그 악질 같은 전남편 놈과 전시누이가 기어이 알아채버린 게 모든 비극의 화근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힌 자식놈들은 그날 이후로 늙은 제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달달 볶아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인이 보내준 상세 보고서에는 그 인간들이 짓거린 악독한 짓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노망이라도 난 거야? 자기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그 여자한테 왜 우리 집안 돈을 갖다 바쳐? 며느리 이혼하라고 돈 가져다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당장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대고 남은 노후 자금이랑 전세금 다 내놔. 돈 달란 말이야! 전 남편 놈은 노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골방에 가두다시피 했고, 전 시누이 역시 옆에서 피를 말리며 노인의 전 재산이 든 통장과 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전 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며 노인이 평생 갖고온 작은 전세금과 마지막 남은 푼돈까지 강제로 전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전 시모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에게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짓밟힌 채 고열을 빨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고열까지 다 빨아먹고 이용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자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늙고 병든 친엄마를 단돈 몇만 원 쥐어주고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매정하게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더 나올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밥벌어지처럼 얹혀 살려고 그래? 나가서 돼지든지 알아서 해! 전 남편 놈이 노모를 문 밖으로 밀쳐내며 짓거렸다는 그 잔인한 폭언을 서리로 마주하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이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전시모 역시 그런 자식 새끼들에게 진저리를 치며 완전히 연을 끊고 나온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립무원의 상태였던 겁니다. 늙고 병들어 당장 한 몸 뉘어둘 곳도 없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노인이 이전 도우미 이모님을 통해 제 집인 줄도 모르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고 걸어 들어왔다는 100% 가감없는 처절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을 굳게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방어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저 하나 살려내고자 돈을 줬을 뿐이었는데 그 때문에 그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부족한 심정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은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르고 제 은인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밀려오는 슬픔에 서재방에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이었죠. 눈물을 닦고 서재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니 온 집안이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노인이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제 눈치를 보며 얼마나 필사적으로 쓸고 닦았을지 눈에 선하더군요. 주방 구석을 보니 전시모가 때가 꾀지지하게 탄 낡은 천가방을 챙겨든 채 혹시라도 제게 방해가 될까봐 인사도 없이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현관 앞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은 채 신발을 신으려 고개를 숙인 그 굽고 서글픈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눈물이 시야를 다시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저 노인을 내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정신없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으려던 전시모를 뒤에서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이 고생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 돈 쥐어준 것 때문에 그 악마 같은 자식 새끼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셨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제 대성통곡에 전신모의 어깨가 굳어지더니 이내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감싸주지도 못한 채 그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들썩이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면목이 없다 얘야. 자식 새끼들을 괴물로 키운 내 죄가 커서 벌을 받은 게지.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로 말을 하겠니? 차라리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야 했는데 늙은 목숨이 질겨서 네 눈에까지 피눈물을 나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 쓰레기들이 나쁜 거지 어머니가 왜 미안해해요? 저 살려주다가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 여기 이렇게 멀쩡히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난 정말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도 몰랐고 여기가 네 집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가사도우미 자리 하나 얻어 걸어 들어온 건데 마스크 속에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내가 미안해서 널 어찌 보니 얘야. 나 같은 건 잊고 살아야 네가 행복할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어머니 절대 어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앙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전시모의 거칠고 마른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날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주고 구원해준 이 노인을 이제는 내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전 남편과 전 시누이, 그 인간들이 싸지른 죄값,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간 상처까지 모조리 다 계산해서 제 손으로 그 인간들의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독종 CEO의 도끼를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시모를 제 집방으로 온전히 모셨습니다. 갈 곳 없이 웅크려 있던 어머니에게 가장 넓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내어드렸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전부 수소문해 아픈 다리와 골병든 몸을 정성껏 치료해드렸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진짜 친정 엄마이자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으셨고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지 아니면 쥐새끼 같은 인간들이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은 것인지 지독한 악연은 다시금 제 완벽한 성벽을 뒤흔들며 찾아왔더군요. 제가 전처인 줄도 모르고 가사도우미로 갔던 어머니가 연락이 끊기자 전 남편과 전 시누이 그 인간들이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제법 성공한 유통업체 대표인 제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어이 알아챈 것이죠. 평화롭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 너머에서 고요한 공기를 찢는 듯한 거친 소음이 들려왔어요. 쿵쿵쿵.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대는 무식한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눈에 불을 켠 전 남편과 전 시누이였죠. 어머니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놈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과거의 그 끔찍한 폭행이 눈앞에 재현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며 제 옷소매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얘야, 저 인간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내가 나가마. 내가 저 인간들 데리고 나갈 테니 너는 나서지 마라. 너한테 또 해끼치는 꼴 난 절대 못 봐.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어머니,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저 인간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서 행패를 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 인간들 아주 큰 코 다치게 해줄 테니까요.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 소파에 안심시켜 앉혀두고는 서슬퍼런 도끼를 품은 채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어 제끼자 밖에서 문을 두들기던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제 기세에 잠시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서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집 내부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최고급 인테리어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전 남편 놈이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밀며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신 진짜 대박 났다더니 집 꼬락서니 기가 막히는구나. 근데 너 사람이 왜 그렇게 매정해? 우리 엄만 갈 곳 없다고 넙죽 받아서 숨겨두고 극진하게 대접해주면서 왜 자식인 우리 연락은 다 차단하고 난리야? 우리 엄마를 받아줬으면 자식인 우리도 당연히 세트로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당신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제 서슬퍼런 음성에도 전 남편 놈은 도리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봐.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나랑 부부로 살면서 쌓인 정이 훨씬 더 깊잖아. 밤낮으로 지지고 볶고 살았던 내 정이 있는데 왜 엄만 받아주고 이 남편은 이렇게 문전박대하며 홀대하는 건데? 당신이 그동안 부끄러워서 날 못 찾아가지고 집안에 못 들이나 싶어서 내가 직접 발품 팔아 찾아왔으니까 우선 안방 비우고 당장 돈 몇 억만 좀 내놔봐. 우리도 여기서 좀 편하게 살자, 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전 시누이 역시 그 탐욕스러운 주둥이를 나불거리며 전 남편 놈의 팔짱을 끼고 가세하더군요. 옳게? 아니 김 대표님? 내 동생 말이 100번 맞아. 오빠랑 나는 원래 한 세트인 거 옳게도 결혼 생활 해봐서 잘 알잖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면 당연히 자식인 우리 남매도 이 최고급 아파트에 같이 들여보내서 호강시켜줘야지. 안 그래?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오빠는 안방 주고 나한텐 새로 창업할 사업자금 넉넉하게 대줘. 그럼 우리가 옛날 일 싹 잊고 좋게 좋게 진짜 가족으로 지내줄 테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은 싹 잊은 채 오직 제 돈과 이 번듯한 집에 기생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국어를 합리화하는 꼬락서니를 보며 분노를 넘어 깊은 인간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과거 기댈 곳 없어 숨죽여 울던 힘없는 며느리는 이제 없다는 것에 저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소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그 인간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한 세트? 가족? 당신들이 사람 새끼야? 늙고 병든 친어머니 노후자금이랑 전세금까지 샅샅이 뜯어내고 폭행하다가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린 인간들이 이제 와서 엄마 핑계대며 내 집까지 처먹으려고 기어들어와? 당신들이 내뱉는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 나오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그 입 다물어. 제 매서운 호통에 전 남편 놈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굳히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진짜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자식이 엄마 돈 좀 가져다 쓴 게 무슨 죄라고 난리야? 어쨌든 우리가 피를 나눈 자식이고 핏줄인데 너야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남인 주제 어디서 감히 진짜 자식들 앞길을 막아? 당장 문 안 열어? 당장 내 방이랑 돈 안 내놓으면 여기 싹 다 부숴버릴 줄 알아. 부숴봐. 부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부숴보라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거리 그리고 어머님께 한 짓거리까지 다 더해서 일시불로 다 갚아줄 계획이니까.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독종 같은 살기에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순간 말을 잃고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철저하게 짓밟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업체를 이끄는 철혈 CEO의 위압감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하지만 전 남편은 거기에서 밀리면 정말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이 쫓겨나겠다 싶었는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말대로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모조리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가 한 짓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지금 겁주려고 큰 소리 치는가 본데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아? 그러니까 괜한 겁 그만 주고 방이나 비워.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차려오고. 특별히 오늘은 배달도 봐줄게. 밥 같은 소리라네. 밥은 네 집에 가서 먹어. 어디 그 더러운 몸을 우리 집에 들이려고 해? 그리고 내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켜봐. 나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자마자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확신으로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구석에서 귀를 막고 덜덜 떨고 계시는 전 신모의 곁으로 다가가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인간들 목소리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제 옛날처럼 당하고만 있는 바보 아니라고요. 저 쓰레기들 오늘 제 손으로 완벽하게 지옥으로 쳐넣을 테니까 어머닌 저만 믿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 단호하고 든든한 음성에 전 시모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안전하게 모신 뒤 곧장 서재로 들어와 책상 앞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대기시켜뒀던 회사의 법률 자문단이자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인 지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그 인간들 진짜 집 앞까지 찾아왔나 보네. 네 오빠. 방금 제 앞에서 밥을 차려오라니 배달을 봐주겠다니 정신 나간 소리라다가 문 밖에서 악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거침입이랑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신고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빠가 미리 세팅해둔 사채업자들 라인에도 지금 바로 신어주세요. 판 깔아둔 대로 오늘 한 번에 다 엮어서 끝내버릴 테니까요. 오케이, 알았어. 현행범 신고는 내가 지금 바로 112에 다이렉트로 넣을 테니까 김 대표는 문 열어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채업자 놈들한테도 김 대표 주소지로 채무자 찾으러 가라고 흘릴 테니까 오늘 아주 볼만하겠네. 바로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마우스를 움직여 지인이 보내주었던 전 남편의 도박빚 내역과 전 시모에게 가했던 상습 존속폭행 그리고 강도 상해에 가까운 노후자금 갈취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간들이 제 소문을 듣고 언젠가 찾아올 것을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종 CEO라는 타이틀을 고스란히 증명하듯 저는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기에 합법적인 덫을 치밀하게 쳐놓고 쥐새끼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전 남편 놈이 도박판에서 진 수억 원의 사채빚 독촉에 시달려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팩트를 파악한 순간 이미 이 인간들의 파멸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복도 쪽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고 험악한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덩치가 산만한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수하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전 남편 놈이 제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전 남편과 전 시누이의 비명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 당신들 뭐야! 이 손 놓으라고! 내가 왜 니들 돈을 떼먹어! 저기 저 문 안에 내 마누라가 살고 있다고! 저 집 보이지? 여기 집값이 얼만진 나보다 당신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미 우리 엄만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제 내 차례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까지 푼돈 줄 테니까! 전 남편 놈은 사채업자들에게 덜미를 잡힌 채 비참하게 소리를 질러댔고 전 시누이 역시 옆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저 집에 사는 올케 돈이 다 우리 돈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몇 억이고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패고 난리야? 경찰 불러! 경찰 부른다고!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저렇게 비참해지는 것인지 문 밖의 소음은 추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제 집과 제 돈을 자기 것인 양 울부짖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죠. 그 난장판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대동한 경찰들이 복도로 들이닥치더라고요. 경찰들은 제 집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거 침입과 스토킹을 일삼던 전 남편과 전 시누이 그리고 사채업자들까지 그 자리에서 모조리 제 앞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었을 무렵 저는 서재에서 나와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붙잡혀 있던 전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뒤집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드디어 나왔구나. 저것들이 나 죽이려고 해. 당장 저 경찰들한테 말해서 나 좀 풀어주고 사채빚 좀 갚아줘. 우리가 살았던 정이 있잖아. 당신 돈 많다며.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래, 돈만 갚아주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영영 죽은 듯이 살게. 전 시누이 역시 무릎을 꿇을 기세로 비굴하게 소리를 쳐댔죠. 옳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옛날에 구박했던 거 다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우리 둘 좀 살려줘. 우리 감옥 가기 싫어. 옳게. 제발 돈 좀 대줘. 우리한텐 목숨값이지만 옳게한텐 큰 돈도 아닐 거 아니야. 비굴하게 구걸하는 그 인간들의 면상을 바라보며 전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관과 변호사 앞으로 다가가 뚜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인간들 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주거를 침입하고 밤낮으로 스토킹하며 저를 협박한 인간들입니다. 절대로 선처나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옆에 있던 제 변호사 오빠 역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 고소장과 증거자료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 현행범 외에도 여기 고소 대리인인 전 시모님에 대한 상습 존속폭행, 사기 및 강도상해 혐의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으니 즉시 구속수사 진행해 주십시오. 존속폭행과 강도상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전 남편과 전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늙은 엄마를 패고 돈을 뺏은 짓까지 제가 다 알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네가 그걸 어떻게... 엄마 안에 있지? 엄마가 나한테 다 준 거라고 말해줘. 엄마! 아들 이대로 끌려가면 큰일 나.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난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의 포효에도 전 시모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전 남편은 미쳐버렸는지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엄마야?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무조건 품어주고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엄마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 전 남편은 급기야 모든 탓을 전 시모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패륜짓거리를 해서 부모를 거리로 내몬 인간이 누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손바닥도 아닌 주먹으로 그 얼굴을 날려버렸죠. 상대방을 때릴 줄만 알았지 맞은 건 처음인 전 남편은 저를 멍하니 보더라고요. 저는 반대쪽에 다시 주먹을 날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기분이 뭐 같지? 나도 그랬고 네 엄마도 그랬어. 아내를 그렇게 때린 것도 모자라 부모까지 때린 놈이 이제 와서 부모 탓을 한다고? 양심이 좀 있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어쨌든 나나 어머님이나 너랑 할 이야기도 없고 도와줄 생각은 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다 네 탓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 남편 놈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경찰들은 자비 없이 그 인간들의 대가리를 누르며 순찰차로 끌고 내려갔어요. 복도에 길게 끌려가던 그 인간들의 비명과 구걸 소리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제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오랜 암흑의 덩어리가 비로소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옥 같던 과거의 상처가 비로소 완벽하게 치유되고 완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전시모가 방문을 열고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걸어 나오더군요. 전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가슴을 치며 우시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괴물들이었는데 네가 내 원한까지 다 갚아줬구나. 내 평생의 한을 네가 풀어줬어.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인간들 평생 감옥 구석에서 썩으며 자기들이 지은 죄값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 그 쓰레기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울지 마세요. 저는 전시물을 와락 끌어안았고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다가올 행복을 향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구걸했지만 제가 동원한 최고급 변호인단의 치밀한 변론과 완벽한 증거 앞에 징역형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구석으로 처참하게 수감되었어요. 사채비까지 청첩산중으로 꼬여 있으니 아마 평생을 교도소와 빚쟁이들의 지옥 속에서 비참하게 썩어가게 되겠죠.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진짜 어머니 전시모가 계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이혼이라는 거친 풍파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천륜보다 단단하고 끈끈한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지옥 속에서 저를 구원해준 어머니의 은혜를 이제는 제가 평생토록 극진히 모시며 100배, 1000배로 보답해드릴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리며 독하게 버텨내니 하늘은 제게 번듯한 성공뿐만 아니라 제 생에 가장 따뜻하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대한 선물까지 뒤늦게 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어머니 손 꼭 잡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화사한 꽃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